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마주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수녀님, 장난감 자동차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김마리가 후원을 위해 방문한 성모임망원 사무실에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네요. 잠깐만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 매달렸지만 수녀님은 다른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었네요. 이건 안 돼. 우리 희망원에 기부를 한 장난감이야. 의미가 큰 장난감이란다. 아이들은 몇 번 더 매달리다가는 다른 장난감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갔는데요. 어떤 장난감인데 그러세요? 제가 돌아가서 같은 종류로 몇 세트 보내드릴게요.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던 김마리는 아이들이 탐내던 장난감 자동차를 유심히 보았네요. 아닙니다. 희망원에 장난감 많습니다. 수녀님은 그 장난감 자동차가 좀 특별한 것이라서 아이들이 탐을 낸다고 했었네요. 가끔 봉사를 오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기부한 거라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수녀님은 김마리에게 그 자동차를 건넸네요. 아무 생각 없이 손때 묻은 장난감 자동차를 살펴보던 김마리는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말았네요. 자동차 뒷면에 작게 새겨진 HW라는 글자 때문이었죠. 왠지 낯익다 싶었던 장난감 자동차였지만 알고 보니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한현우의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김마리는 자동차를 손에 들고는 놀라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바로 30년 전 그날 한진태 품에 안겨 병원을 향하던 한현우의 손에 김마리가 직접 쥐어준 레고로 만든 앰뷸런스 자동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한현우 머리에 열이 올라 소아과에 데리고 가겠다며 한진태는 현우를 데리고 나갔던 건데요. 동생 한현성과 장난감을 구분해 주느라 장난감 뒷면에는 한진태가 직접 HW 혹은 HS라고 이름 이니셜을 하나하나 새겨주었던 것이죠. 현우가 그날 손에 꼭 쥐고 나갔던 그 장난감이 다시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게 김마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네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김마리의 이상한 행동에 수녀님도 뛰어와 옆에 앉았는데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기부했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다급한 어조로 김마리가 수녀님에게 물었네요. 그럼요. 30년 전 담장 밖에서 울고 서 있는 아이를 제가 손을 잡고 들어온걸요. 그제야 김마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네요. 수녀님, 그 아이, 아니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좀 만날 수 있어요? 김마리는 너무도 급했는데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김마리를 수녀님은 우선 진정을 시켰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스치듯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마당집에서 봉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김마리는 최선영 일행을 떠올렸네요. 바로 며칠 전 한진태와 그곳을 들러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요? 네, 이사장님. 마당집 사장님이 그 친구를 입양해서 얼마나 반듯하게 잘 키웠는지 몰라요. 이름이 채울이라고. 얼마 전 군대 제대를 하고 지금 병원에서 의사로. 수녀님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마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녀님이 직접 아이 손을 잡고 데리고 오셨다고 했죠? 이 장난감 자동차가 그때 그 아이 손에 쥐어져 있었던가요? 김마리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보고 수녀님은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네요. 네, 제가 똑똑히 보았어요. 한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자동차를 말이에요. 수녀님은 김마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요? 이사장님이 찾고 있는 그 아이가 채우리 선생이었다는 걸 왜 몰랐던 것일까요? 수녀님도 김마리도 너무 늦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한현우를 찾을 수 있어. 김마리는 어쩌면 너무도 다행인데요. 사실 자동차가 아니었다면 채우리를 찾는 일은 평생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30년 전 그날 5살 한현우는 머리에 열이 나서 한진태가 병원 출근길에 함께 데려갔던 건데요. 아마도 소아과의 진료를 보게 하고는 자신은 병원 일을 보느라 원장실로 올라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마도 한진태는 한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의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면 간호사를 통해 원장실로 데려오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엔 한진태 생각대로 의사나 간호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이 밀려 있어 우선 일을 끝내고 나서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눈 깜짝할 사이 한현우가 사라지고 말았죠. 병원이라는 장소는 사람들로 들끓는 곳이라 그 속에서 아빠를 찾아야겠다 생각한 현우는 발 닿는 곳 아무 곳으로나 마구 걸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만일 5살 꼬마아이가 혼자서 그렇게 걸어 다녔다면 누군가 분명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병원 내부 방송을 통해 부모를 찾아주게 했을 텐데요. 한현성이 했던 말에 의하면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했죠.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걸 아무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라면 병원 출입구와 내부의 CCTV를 돌려보면 어느 정도 행적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시절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던 때라 어떻게 추적을 해볼 도구가 없었던 것인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아이가 없어졌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려갔다고 밖에는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현우는 원장의 아들이었고 간호사들이 원장 아들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누군가는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한현우를 데려갔다고 한다면 돈 같은 걸 요구하는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한현성의 말에 의하면 범죄 행위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요. 수상한 일이 있을 수 있었네요. 하나의 단서는 어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나영의 친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지마즈누리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보면 진나영은 31살 1994년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한현우가 실종되던 해에 태어났다는 건데요. 지금 한현우, 채우리의 나이는 35살 1990년생입니다. 30년 전 5살 나이로 실종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한현우가 실종이 된 곳이 병원 소아과라는 걸 참고로 하고 본다면 30년 전 병원의 소아과에 진나영과 장윤자 그리고 진나영의 친부가 함께 있었을 확률은 전혀 없는 걸까요? 장윤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자친구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었죠. 당연히 돈벌이가 없어 사채를 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진나영이 갓 태어난 아기라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 있는 상황에 우연히 원장 아들이라는 어린 꼬마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말이죠. 장윤자의 도덕 개념을 보면 그 남자친구 역시 어떤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두 사람은 병원 원장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 돈을 요구하려고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이가 태어나 우유값의 기저귀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돈벌이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입장이라면 한순간 유혹에 빠지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장소가 더구나 소아과라는 것이죠. 일부러 작심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남의 집을 지키는 그런 수고로움 없이 소아과에 아이 진료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보호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병원장 아들을 슬쩍 데려갔던 것이죠. 물론 무시무시한 어떤 일을 벌이려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의 돈을 받아내고는 바로 아이를 보내주려고 했던 건데요. 하지만 장윤자나 그 남자친구의 생각처럼 일이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재벌가의 아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본부까지 차리게 된 건데요. 그래서 불신 검문도 하고 직업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작심을 하고 의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나서게 되면서 장윤자의 남자친구는 겁을 먹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자기들 집에 두고 있었지만 뒷감당이 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진나영의 친부는 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데려다 주는 것도 녹록한 일은 아니었죠. 가정 형편상 단칸방에서 얼굴을 맞대고는 며칠간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기억을 떠올려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된다면 범인으로 바로 추적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장윤자와 진나영 친부는 아이를 그곳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까지 데려가서 거기에 버리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곳이 강화읍의 성모임왕원 근처였던 건데요. 혼자 길을 헤매고 있으니 누군가 희망원에 알려 한현우를 그곳으로 데려간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현우는 그곳에 입소를 하고 얼마 후 어디론가 입양이 되는데요. 김마리와 한진태가 수소문해서 성모임왕원까지 찾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김마리와 채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채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오게 되었는지까지 경로를 추적해보게 된다면 어쩌면 수사선상에 장윤자와 진나영의 친부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진나영은 아이방을 만들고 해들재단의 며느리로 아예 자리를 굳히는 것 같지만 아마도 채우리가 김마리의 친자로 밝혀지면서 장윤자와 친부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아예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진나영이 임신한 아이는 한현성의 아이가 아닙니다. 장윤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동안 진나영은 장윤자와 똑같은 팔자로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게 되겠네요. 인과응보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다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치러야 하는 법인데요. 우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속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채우리는 해들재단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사랑하는 진수지와는 성대하게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겠네요. 오늘 수지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